반가워요. 평일 점심시간이라서 좀 한가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업데이트 할 거라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큰 차트부터 볼게요. 원래 제가 예상을 했던 차트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엔딩이 나와서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좀 세게 나왔죠. 네, 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ABC 파동이 완성된 걸로 보이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네, 이렇게 보면 ABC 하락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임펄스 파동처럼 보이죠. 임펄스 파동이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파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임펄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이 한 파동 더 나와서 이렇게 꺾인다면 1, 2, 3, 4, 5로 완성이 되고 다음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현재 보이는 이 파동에서 한 파동 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지지받았던 곳을 이렇게 돌파를 해서 내려간다면 엄청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 3파동 더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제 보면 어제 제가 어제 그제구나 2월 2일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 알트를 제가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떨어지면 알트를 라이브로 보여드릴까 한다고 상황을 봐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여기 보면 오더 히스토리 나오죠. 여기서 오픈롱 XRP를 1.7959 봐볼까요? 여기죠. 1.790 여기에서 정확히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오픈롱을 들어가고 보면 1.7959에서 2.644달러 2.644달러 네. 여기서 정리를 했죠. 네, 이만큼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들어갔던 이유는 여기가 매물대가 있고 조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정가도 아니에요. 1.8도 아니고 1.79달러에서 잘 잡았죠. 여기서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여기를 깼는데 절대 이대로 쏟아질 일은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배율은 안 하고 그냥 현물 사듯이 배율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달러 정도 900 몇십 달러인가? 1000달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보면 한 1400달러 정도 됐으니까 한 40 몇 불로 됐죠. 지금은 이게 만약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가려고 지금 리밋으로 잡아둔 상황이에요. 지정가로. 그래서 10배로 들어갔는데 반만 들어갔어요. 720달러 정도만. 이유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공부니까. 자, 파동 카운팅을 보면 15분봉을 보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한 파동이 보이고, 앞에 보면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에 해서 하나 둘, 이게 큰 게 3, 4,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파동이 1, 2, 3, 4, 5로 해서 끝나고 이제 한 번만 남았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한 번만 남으면 여기서처럼 한 번 남은 것 그대로 숏 진입해서 이제 하락으로 수익을 내고, 혹시라도 한 번 더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숏을 들어가기 위해서 절반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한 번 더 나올 때 추가 숏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미리 저희가 엘리엇 파동, 이렇게 파동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파동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는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서 타점을 좁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제 예상대로 올라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꺾인다면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대략 떨어지겠죠. 최소한의 첫 번째 매물대까지는.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혹시 카운팅을 해서 ABC 완성이 된다 싶으면 뭐 다시 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롱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보고 이제 배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만 하시던 분들은 이제 혹시 제가 예상한 대로 차트가 움직인다면 앞으로는 업비트에서 먹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자, 비트로 볼게요.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제가 예측하듯이 만약 이렇게 해서 파동이 완성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업비트에서 현물로 수익이 나요. 예, 거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 여기서 제 예상대로 꺾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온다면 업비트에서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먹을 데가 없어요. 이제 팔고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면. 하지만 본인이 여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럼 또 떨어집니다. 그럼 손절칩니다. 그럼 또 떨어지면 가격 좋네 하고 또 삽니다. 하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냈던 수익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피트겟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트레이더들은 올라갈 때도 물론 수익을 내지만 내려갈 때도 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숏, 공매도입니다. 이게 비트겟에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베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죠. 퓨처, 미래, 앞선자를 써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10배, 20배 다 가능하죠.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배율을 늘리면은 청산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 천천히 알게 될 것이고, 하여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가 올라갔을 때는 업비트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시에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같이 자산을 늘려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매도, 숏 위주의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숏 위주의 매매 방식을 택할 겁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쏟아진다면, 제 예상대로 쏟아진다면 이제 업비트나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눈물 나죠. 네, 근데 하지만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저랑 함께 라이브로 매매를 해 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뭐 댓글 같은 걸로 아니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사실은 XRP 오더 히스토리 보여드리면 그제죠, 이거 할 때 2월 3일 11시 8분이니까 이때 들어갈 때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근데 팔 타이밍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안 팔라 그랬어요. 라이브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일단은 팔아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차트가 보여드리려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 올라오면 여기서 숏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낼 것이고, 혹시라도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추가 숏을 들어가기 위해서 절반만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보는 방향은 일단은 한 파동 더 나오고, 한 파동이나 두 파동, 한 파동만 더 나오더라도 임펄스가 완성이 돼서 계속 예상하던, 조금 밀리긴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파동 더 나온다면 한 파동 더 나오고 꺾여서 조정을 주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알트가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박살났지만 한번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XRP 같은 경우도 리플이죠. 리플도 보면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네. 꽤 따라왔죠. 그리고 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던 뭐 에이다. 에이다도 매수가 꽤 있죠. 만약 비트가 우상향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우상향을 이렇게 해서 간다면 2월 한 중순 한 20일 가량에 맞춰 가지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고점이라보다는 요 앞전에 있던 고점이죠. 12월 4일 날 일단 이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많이 빠지기는 많이 빠졌어요. 네, 빠지기는 엄청나게 빠졌는데, 사실은 원래 또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못 사요. 이런 데서는 이 거래량 터졌죠. 이런 것들은 거의 기관이 산 겁니다. 이 바닥에서는 기관이 샀기 때문에 기관은 안 팔죠. 가능하면 비트가 완전 바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들고 가는 추세라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여기서 우상향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봐요. 지금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디서 그렇게 이렇게 아톰이죠.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겁나죠. 네, 공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찐 바닥이 왔는데 또 찐 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붙었죠. 이거는 기관 매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 찐 바닥에서는 일반인들은 안 삽니다. 알트 끝난 줄 알고. 하지만 매수세가 꽤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산 걸로 보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우상향을 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한다면 충분히 힘내서 올라올 수 있고, 장기전으로 보더라도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요. 2020년도에 왔던 저점을 다시 왔어요. 그럼 가지고 있어야죠.
최소한의 전고점 돌파 때 여기까지는 가지고 갑시다. 네.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제 떨어질 때는 사실 다들 엄청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알트가 너무 떨어지니까. 비트는 사실 보면 얼마 안 떨어졌는데 알트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다 공포스러워서 일반 개미들이 다 던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던졌다. 그래서 밑에서 기관이 받았다 하면 이번에는 좀 우상향으로 비트가 간다면 알트들이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원했던 반등 자리는 아니에요. 네. 정확히 나오려고 했으면 자세히 볼까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좀 가면서 한 2월 6일 정도 네네 한 2, 3일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올라갔든 아니면 깼으면 차라리 여기 밑에까지 한 86,000 라인까지 빠져줬어야 돼요. 그랬다가 이렇게 튕겨 올랐으면 저는 여기에서는 알트 다 팔았을 겁니다. 알트 팔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이대로 빠질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지우고 갈게요. 비트가 이 추세선 라인을 벗어나고 하락으로 빠졌는데 그대로 다시 올렸죠.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경우는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ABC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ABC로 본다면 이게 지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다면 비트는 가능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서 임펄스 만들고 조정이 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꺾이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인다.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하락 다이버넌스가 한번 걸렸죠. 근데 ABC 나오면서 한 번 더 걸리게 돼요. 그러면 2번 걸립니다. 2번 걸리고 엔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에 돼버리면 하나 둘 1, 2, 3, 4, 5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어찌됐든 한 번 더 나온다면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고 꺾인다면 그때부터는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꺾인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락 추세로. 그러면 꽤 빠질 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멀리 보면 한 6월, 7월, 8월까지도 빠질 것 같아요. 이 라인까지 매물대 있는 이 라인까지는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부터 다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기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러피트 이제 이런데 뭐 비썸 이런 곳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박살 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겟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그 숏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이제 그 링크 걸어 놨으니까 거기서 하시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할인 수수료 혜택도 받으시고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무슨 관세 트럼프가 뭐 관세 전쟁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뭐 이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반등은 뭐예요? 갑자기 또 뭐라고 또 갖다 붙이라고 아예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평가와 기술적 평가, 뭐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가치평가,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지금 차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과매수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뭐 이렇게 이제 뭐 피보나치를 비롯 보조 지표를 써가지고 차트의 방향을 예측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전쟁이 있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뭐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트레이더라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가져가죠. 기술적 분석으로.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숏 진입을 해서 내려가는 걸로 걸어서 여기서 익절하고 또 올리고 올라가는 롱 들어가서 먹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이런 입장에서는 가치평가가 우선이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떨어진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떨어질 텐데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 매물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대로 나왔죠. 근데 약간 밀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어떤 회사나 어떤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 돼요. 왜 떨어졌어요? 물어보면 악재가 있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또 오늘 올라온 건 또 어떻게 얘기할 건데? 떨어진 거는 또 떨어진 이유를 찾아내요, 일부러. 궁금해하니까. 근데 과연 그 떨어진 이유가 진짜 이유인가라고 보면 아니 많이 샀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과매수에 계속 들어와서 더 이상 상승으로 못 가고 맹기적 거리다 빠졌습니다. 이걸 예측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근데 누가 물어봐요. 왜 빠졌어요? 빠질 일이 없지 않아요? 빠질 일이 있습니다. 예, 과매수 구간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많이 올렸으니까 빠져야죠. 많이 올렸으니까 수익 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 당연히 차트는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여기서 무슨 관세를 갖다 붙이고 무슨 언제는 또 무슨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올라왔다 해놓고 또 떨어지면 또 트럼프가 뭐 정책을 이상하게 하니까 빠지는 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핑계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치평가는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20-30% 정도는 가치평가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장기적 관점으로는 가치평가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뭐 며칠 사이에 뭐 때문에 올라가고 빠졌고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봐야죠. 무슨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그랬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자꾸 뭐 떨어지면 어떻게든 본인이 떨어진 이유를 일부러 찾아내고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길래 사실은 과매수였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또 밑에서는 과매도였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차트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 상태로 움직입니다.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고 손절이 나면 팔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밀리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하고 여기서 또 꺾인다면 여기에서는 아마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비트겟으로도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라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댓글로 해도 궁금하신 점은 이제 뭐 비트겟 어떻게 들어가냐, 뭐 라이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건 가장 좋은 건 라방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라이브를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제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비트겟 가입 내용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요. 컨텐츠가 몇 개 안 돼요. 올려놓은 영상이.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봐도 되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자, 없으시면 자주 가능하면 이제 좀 자주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라이브로 제가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서 수익을 얼마 냈다, 시드가 얼마 커졌다. 어제부터 시작했죠. 900 몇십 달러로 1000달러 정도 맞춰서 일부러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얼마까지 시드가 늘어나는지 함께 해보시죠. 어제 XRP로 들어가서 한 40 몇 프로 수익 냈죠. 1.795 오픈롱 들어가고 2.6달러에 그냥 비율 없이 해서 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비트가 한 번 더 올라와서 꺾인다면 여기서 숏진입을 리미트를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방향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타점을 같이 공유를 해서 수익을 함께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